윤영자는 올해 73이었다. 경상도 작은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다. 남편이 10년 전 세상을 떠난 후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3,000평의 밭이 있었고 봄이면 복숭아꽃이 피었다. 영자는 매일 밭을 돌보며 살았다. 흙을 만지고 씨앗을 심는 일이 좋았다. 손에 흙이 묻을 때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올해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았다. 허리가 자주 아팠고 계단을 오를 때면 숨이 찼다. 마을 보건소 의사는 말했다. 어머니, 이제 무리하시면 안 돼요. 가족들과 사시는 게 좋겠어요. 영자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다고. 아직은 혼자 살 수 있다고. 어느 토요일 오후 아들 박진우가 찾아왔다. 45살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이었다. 옆에는 며느리 최서윤도 함께였다. 41. 두 사람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곤 했는데 오늘은 평일도 아닌데 왔다. 엄마, 건강은 어때요? 진우가 물었다. 영자는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저희랑 같이 지내요. 영자는 놀랐다. 갑자기 무슨 소리야? 서윤이 억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요, 어머니. 저희가 잘 모실게요. 영자는 거절했다. 난 여기가 좋아. 내 밭도 있고. 하지만 진우는 포기하지 않았다. 엄마, 밭은 제가 관리할게요. 사람 구해서 농사 짓게 할게요. 엄마는 이제 쉬셔야죠. 영자는 망설였다. 아들의 눈빛이 진심으로 보였다. 정말 자신을 걱정하는 것 같았다. 그날 밤 진우와 서윤은 마을 여관에 묵었다. 방에서 둘은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눴다. 여보, 엄마가 쉽게 오실 것 같지 않은데? 서윤이 말했다. 진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답했다. 설득해야지.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땅은 우리 거야. 먼저 모시겠다고 하면 동생들이 뭐라 못해. 서윤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도 어머니를 그런 이유로. 진우가 아내의 말을 끊었다. 우리 형편이 어떤데? 내 대학 등록금도 빠듯하잖아. 그 땅만 팔면 10억은 받아. 10억이야. 서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지만 남편 말도 일리가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진우는 다시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제발 저희 말 들어주세요. 엄마 혼자 계시면 저희가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해요. 영자는 아들의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이 많아졌다. 어느새 중년이 된 아들. 영자는 마음이 약해졌다. 알았다. 갈게. 일주일 후 영자는 서울행 버스에 올랐다. 작은 가방 하나가 전부였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서 친구 순이가 배웅을 나왔다. 영자야, 자주 전화해.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버스가 출발하자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복숭아밭이 보였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지만 봄이 오면 분홍빛으로 물들 것이다. 영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다시 볼 수 있을까? 저 꽃들을. 서울 아파트는 넓고 깨끗했다. 하지만 영자에겐 낯설었다. 베란다에서 흙 냄새가 나지 않았다. 새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차 소리와 사람들의 발소리뿐이었다. 영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봤다. 고층 건물들이 하늘을 가리고 있었다. 내가 왜 여기 왔나?
영자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날 밤 손녀 박하린이 학교에서 돌아왔다. 12살 초등학생이었다. 할머니, 할인이 달려와 안겼다. 영자는 손녀를 꼭 껴안았다. 이 아이만큼은 진심이었다. 할인아, 컸구나. 할머니, 보고 싶었어요. 할인의 목소리는 맑았다. 영자는 그제야 미소를 지었다. 이 아이 때문에라도 여기 온 게 잘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달랬다. 처음 며칠은 다정했다. 서유는 영자에게 친절했다. 어머니, 편하게 계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진우도 퇴근하면 어머니 방에 들러 인사했다. 엄마, 불편한 거 없어요? 영자는 괜찮다고 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디까지 해도 되는지 모르겠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영자가 아침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가자 서윤이 인상을 찌푸렸다. 어머니, 음식은 제가 할게요. 부엌이 좁아서 둘이 쓰기 힘들어요. 영자는 물러섰다. 그래, 알았어.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다. 평생 밥을 해온 사람인데 이제는 부엌에도 못 들어가나. 저녁 시간 영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고향 마을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었다. 반가웠다. 소리를 조금 키웠다. 그러자 서윤이 방에서 나왔다.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애 공부해야 해요. 영자는 얼른 리모컨을 찾아 소리를 줄였다. 미안해. 서윤은 대답 없이 방으로 들어갔다. 영자는 점점 말수가 줄었다. 밥 먹을 때도 조용히 먹었다. TV도 거의 보지 않았다. 그저 방에 있거나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보는 시간이 많아졌다. 할인만이 할머니를 찾았다. 할머니, 같이 산책해요. 영자는 손녀와 함께 아파트 단지를 걸었다. 그 시간만큼은 숨통이 트였다. 어느 날 오후 영자는 몰래 고향 친구 순이에게 전화를 걸었다. 순이야, 나 다시 거기 가고 싶어. 여긴 숨이 막혀. 순이가 놀라며 물었다. 왜? 아들이 잘못해? 영자는 한숨을 쉬었다. 잘못하는 건 아닌데. 그냥 불편해.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통화가 끝나기도 전에 방문이 열렸다. 서윤이었다. 어머니, 누구랑 통화하세요? 영자는 놀라 전화를 끊었다. 아, 친구한테. 서윤의 눈빛이 차가웠다. 어머니, 장거리 전화 많이 하시면 요금 많이 나와요. 영자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조심할게. 서윤이 나간 후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다. 통화도 마음대로 못하나. 감시당하는 기분이었다.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다. 고향 마을이 그리웠다. 밭이 그리웠다. 복숭아 나무가 그리웠다. 며칠 후 진우가 영자를 불렀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해요. 영자는 거실로 나갔다. 탁자 위에 서류가 놓여 있었다. 진우가 설명했다. 엄마, 이거 토지명의 이전 서류예요. 세금 문제 때문에 잠깐 제 이름으로 해두는 게 좋대요. 영자는 서류를 들여다봤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지 않았다. 이게 뭔데? 진우가 친절하게 설명했다. 상속세 때문이에요. 미리 해두면 나중에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형식적인 거예요, 엄마. 영자는 망설였다. 뭔가 불안했다. 하지만 아들이 거짓말을 할 리 없었다. 아들을 믿어야 했다.
알았어. 도장 찍을게. 영자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그 순간 진우의 얼굴이 환해졌다. 고마워요, 엄마. 영자는 알지 못했다. 그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진우와 서유는 방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다. 여보, 명의 이전 됐어. 이제 우리 땅이야.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도 어머니 모르시잖아. 나중에 알면 어떡해? 진우는 자신만만하게 말했다. 괜찮아. 엄마는 모르실 거야. 그리고 우리가 잘 모시면 되잖아. 하지만 그때부터 둘의 태도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다. 이제 땅은 자기들 거라는 생각에 영자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다. 서유는 더 이상 친절하지 않았다. 진우도 어머니 방에 들르지 않았다. 영자는 점점 고립됐다. 이 집에서 자신은 손님도 아니고 가족도 아닌 것 같았다. 그저 불편한 존재일 뿐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매일 밤 고향 마을 꿈을 꿨다. 복숭아 꽃이 피고 친구 순이와 밭에서 일하는 꿈. 깨어나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다. 영자는 결심했다. 다시 돌아가야겠다고. 어느 새벽 영자는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옷 몇 벌과 낡은 지갑, 그리고 돌아가신 남편 사진. 영자는 손녀 할인의 방문을 열고 잠든 얼굴을 바라봤다. 천사 같은 얼굴이었다. 영자는 할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할머니가 미안해. 할인아. 메모 한 장을 식탁 위에 남겼다. 아침 산책 다녀올게. 걱정 마. 그리고 문을 나섰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다. 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고향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다. 아침이 되자 서윤이 영자 방을 확인했다. 아무도 없었다. 침대는 정리돼 있었다. 서윤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거실로 나와 메모를 발견했다. 산책 다녀온대. 언제 가신 거야? 진우가 나오며 말했다. 엄마 혼자 산책 가셨어? 위험한데. 시간이 지나도 영자는 돌아오지 않았다. 점심때가 되자 진우는 불안해졌다. 휴대폰에 전화를 걸었다. 꺼져 있었다. 신용카드 사용 기록도 확인했다. 없었다. 이상한데. 엄마 어디 가신 거야? 서윤도 걱정됐다.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야? 진우는 경찰서로 향했다. 실종 신고를 했다. 어머니가 새벽부터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돼요. 경찰이 물었다. 최근에 다툰 일 있습니까? 진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평화롭게 지냈어요. 하지만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경찰은 그 미묘한 떨림을 놓치지 않았다. 이틀이 지났다. 영자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진우는 고향 마을로 전화를 걸었다. 순이에게. 이모, 혹시 우리 엄마 연락 오셨어요? 순이는 놀라며 대답했다. 아니, 무슨 일이야? 실종되셨어요. 연락 오시면 꼭 전화 주세요. 사흘째 뉴스에 짧은 기사가 떴다. 70대 노년 여성, 서울 한강변에서 의문의 실종. 주변 CCTV에 아들과 동행 모습 포착. 진우는 기사를 보고 경악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나는 엄마랑 한강에 간 적 없어. 경찰이 다시 진우를 불렀다. 박 씨, 실종 전날 어머니와 어디 가셨습니까? 진우는 당황했다.
아무 데도 안 갔어요. CCTV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경찰은 영상을 보여줬다. 흐릿하지만 진우와 비슷한 체격의 남자가 노인과 함께 걷고 있었다. 이거 저 아니에요. 진우는 소리쳤다. 하지만 경찰은 믿지 않는 눈치였다. 차량 트렁크 확인 좀 하겠습니다. 진우는 거절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차 트렁크를 열었다. 경찰이 안을 살폈다. 그리고 진흙 묻은 신발 한 켤레를 발견했다. 이 신발은 언제 신으셨습니까? 진우는 기억을 더듬었다. 지난주 등산 갔을 때요. 어디로요? 관악산이요. 경찰이 신발을 증거봉투에 넣으며 말했다. 이 흙은 한강변 토질과 비슷합니다. 정밀 감식을 해봐야겠습니다. 진우는 식은땀이 났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용의자가 되어가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서윤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어떻게 됐어? 경찰이 나를 의심해. 미치겠어. 그날 밤 진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어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 정말 실종된 걸까? 아니면 진우는 그 생각을 떨쳐냈다. 설마 어머니가 자신을 속일 리 없었다. 일주일이 지났다. 경찰 수사는 계속됐지만 영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다. 70대 노모 실종, 명의 이전 직후 사라져, 가족 간 재산 다툼 의혹. 기사가 나가자 진우와 서윤은 충격을 받았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다. 그 집 아들이 어머니 땅 빼앗았대. 명의 이전하고 바로 사라졌다니 수상하지 않아?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진우는 외출하기가 두려워졌다. 시선이 따가웠다. 사람들이 자신을 범죄자처럼 봤다. 서윤도 힘들었다. 할인이 학교에서 돌아와 울었다. 엄마, 애들이 나보고 할머니 죽인 집애라고 놀려. 서윤은 딸을 안았다. 할인아, 그런 말 하지 마. 할머니는 안 돌아가셨어. 하지만 서윤 자신도 확신이 없었다. 2주일째 되는 날 집에 등기우편이 도착했다. 수신인은 최서윤, 보낸 사람은 윤영자. 서윤은 손이 떨렸다. 봉투를 뜯자 작은 USB와 편지가 나왔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멀리 떠났을 거야. 미안하다. 하지만 이건 꼭 내가 알아야 해. USB를 들어봐. 진실이 담겨 있어. 윤영자가. 서윤은 컴퓨터를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이 하나 있었다. 녹음 파일이었다. 재생 버튼을 눌렀다. 영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 녹음이 당신 손에 닿을 땐 아마 난 없겠지. 진우야, 서윤아. 너희가 내 땅을 원했지. 서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계속 듣자 진우와 서윤의 대화가 나왔다. 여관방에서 나눈 대화였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땅은 우리 거야. 10억은 받아. 10억이야. 모든 대화가 녹음되어 있었다. 서윤은 USB를 빼려 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되지 않았다. 녹음은 계속됐다. 너희는 나를 원한 게 아니라 내 땅을 원했어. 나는 너희한테 짐이었지. 그래서 떠나기로 했다. 영자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그 땅은 이미 팔았다. 마을 사람들한테. 돈은 전부 할인이 이름으로 신탁했다. 교육비와 생활비로 쓰라고. 너희한테는 한 푼도 안 남겼다.
서유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영자의 마지막 말이 흘러나왔다. 나는 더 이상 너희 집의 그림자가 아니야. 이번엔 내가 먼저 떠날 차례야. 찾지 마라. 나는 내가 있을 곳으로 갔다. 할인이한테는 미안하다. 할머니가 사랑한다고 전해다오. 녹음이 끝났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서유는 바닥에 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진우가 퇴근해서 들어왔다. 무슨 일이야? 서유는 울면서 USB를 건넸다. 들어봐. 진우가 녹음을 들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자신의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가 돌아가시면 그 땅은 우리 거야. 진우는 컴퓨터 앞에서 무너졌다. 엄마가 다 알고 계셨어.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다. 진우, 당신, 우리 이제 끝이야. 땅도 없어. 돈도 없어. 어머니도 안 계셔. 진우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멍하니 앉아 있었다. 모든 계산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 할인이 방에서 나왔다. 엄마, 왜 울어? 서유는 딸을 안았다. 할인아, 미안해. 엄마 아빠가 잘못했어. 할인은 이유를 몰랐지만 엄마를 꼭 안아줬다. 할머니가 보고 싶었다. 할머니는 어디로 간 걸까? 2달이 지났다. 경찰 수사는 증거 불충분으로 종결됐다. 진우는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어머니를 잃었다. 땅도 잃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다. 너무 늦게. 어느 봄날 고향 마을로 소포 하나가 배달됐다. 수신이는 박할인. 보낸 사람은 윤영자. 서윤이 소포를 받아 할인에게 건넸다. 할인아, 할머니한테서 왔어. 할인은 눈을 크게 떴다. 할머니가요? 소포를 열자 편지가 나왔다. 할인은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할인아, 할머니야. 잘 지내고 있니? 할머니는 지금 고향 마을에 있어. 복숭아 꽃이 피었단다. 정말 예쁘게. 할인의 눈에서 눈물이 났다. 할머니. 편지는 계속됐다. 할머니가 갑자기 사라져서 놀랐지? 미안해. 하지만 할머니는 행복해. 다시 내 집에서, 내 밭에서 살고 있어. 봄이 오면 우리 밭엔 복숭아 꽃이 피어. 할머니는 그 꽃 아래에서 늘 널 기다릴 거야. 할인은 울면서 편지를 읽었다. 어른들이 잘못한 건 어른들이 갚아야지. 너는 아무 잘못 없어. 할머니가 남긴 돈은 내가 크는데 쓰렴. 공부도 하고 꿈도 이루고. 할머니의 꿈은 내가 행복한 거야. 마지막 문장이 있었다. 할인아, 세상에서 제일 예쁜 건 용서란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줘. 그 사람들도 힘들었을 거야. 사람은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도 해. 하지만 용서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할머니가 사랑해. 윤영자가. 할인은 편지를 품에 안았다. 할머니, 보고 싶어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